이 일상생활의 심리학, 사랑과 결혼편.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남자와 여자의 본질적인 어떤 차이, 심리적인 차이,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서의 그 남녀의 어떤 심리적인 차이가 얼마나 큰 사랑의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또 해결하기도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남녀의 어떤 심리 차이를 이 시간에는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심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이별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어떤 남녀의 심리 차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의 뇌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했듯이 어떤 신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게 앞서고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뭔가 그 심장이 먼저 뛰면서 그 느낌이 와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이 이론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는 우선 뇌의 어떤 구조나 형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떠돌던 그 뇌의 모습을 담은 남자의 뇌 중심에는 뭐가 있고 여자의 뇌 중심에는 뭐가 있고, 이런 그림이나 그 사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것과 유사할 텐데, 우선 한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신체적인 아픔 때문에 통증을 느낄 경우에 여성의 뇌는 감성을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아픈 것도 뭔가 감정적인 부분에 먼저 와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남성의 뇌는 인지를 담당하는, 이것이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아프고 이런 어떤 그 인지적이고 이론적이고 이런 부분이 먼저, 그런 부분에 뇌가 먼저 활성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반응이 와도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 자체가 반응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은 남자 여자 차이에 대해서 요즘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차이일 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주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여성 차별에 대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남녀 뇌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 사실까지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뇌 자체에 뭔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런 어떤 뇌 자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원시적으로 애초에 인간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수백 년, 수십억 년 이렇게 지나오는 동안에 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남녀 역할 차이로 고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뇌의 근본적인 차이가 원시 시대부터 어떤 식으로 차이가 생겼냐면은, 남성은 우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수렵 채집에 나섰습니다. 수렵 채집이라는 거는 이제 사냥을 하고 뭔가 들판에 나가서 열려있는 열매를 따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곡식이 되는 거, 먹을 것, 생명에 꼭 필요한 거,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나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시대에는 그 허허벌판에 나가서 일단 맹수를 만날지 아니면 천둥벼락 같은 어떤 자연재해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 사람이 내던져지는 겁니다. 남자들의 경우는 그 상황에서 맹수는 피하고 어떤 식으로든 작은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는 동안에도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 어디서 위험이 날아들지 모르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원시시대 남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의 조건 때문에 뇌가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 바뀐 것도 있겠지만, 뇌 자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사냥을 맡았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심리학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와 사실 똑같습니다. 최근에 한 실험에 의하면 달걀이 먼저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사실 이 오랜 인간의 역사와 똑같이 오래되어 온 이 문제, 닭이 먼저 나와서
그 닭이 달걀을 낳은 건지 아니면 달걀이 먼저 있어서 거기서 닭이 나온 건지 이것은 사실 누구도 명확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 인간이 갖는 어떤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이제 여기도 있는 겁니다. 남성이 뇌의 구조가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사냥을 맡게 된 건지 사냥을 맡다 보니까 뇌가 그렇게 발전이 되고 역할도 그렇게 고정이 된 건지 이거는 알 수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양쪽을 다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서 축출했을 때 남성들의 경우는 수렵 채집에 나서니까 이 수렵 채집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시간에 먹이를 구하고 열매를 따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일단 판단력이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도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공격적인 면이 있어야 됩니다. 지나가는 어떤 작은 짐승을 봤을 때 그날 그 자신의 어떤 무리를 위한 먹이가 된다. 그러면 재빨리 그 공격을 해서 그것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격성 어떤 이런 거를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에 대한 방어 본능이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본능도 뛰어나고 그리고 보다 이성적입니다. 가령 어떤 뭐 동물을 잡는다라든지 아니면 나무에 맺힌 과실을 따려고 할 경우 이 과실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를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뭔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런 열매가 많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쓰는 겁니다. 보다 이론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여성들이 맡았던 역할은 집안 관리입니다. 사냥은 남성들이 나가서 하고 그 사냥감을 이제 가져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가져왔을 때 이제 손질하고 이러면서 어떤 정착돼 있는 그런 생활을 했었죠. 특히 이 경우에는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사냥을 나가고 싶어도 사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산의 경우라는 것은 한자리에 머물러서 해야 될 일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양육하는 일도 한자리에 머물러 해야 되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보다 좀 정착 어떤 이런 면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돌봐야 되니까 어떤 모성적인 면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은 위험한 순간에 빠른 판단력과 빠른 대처법이 필요하지만 여성들은 사실 어떤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일단 여성들의 경우도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뒤에 가면 위험에 닥쳤을 때 여성들의 경우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아이 보호 의지, 모성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어쨌든 남성들처럼 보다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본인들의 취향이라든지 본인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뭔가 생각을 나누고 뭔가 느낌을 말하고 이런 감성적인 면이 훨씬 발달을 했죠.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된 어떤 차이든가 아니면 계속된 진화의 산물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남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안에 축적되어 온 어떤 공격성, 그 다음에 뭔가 보다 논리적이고 보다 높은 판단력, 위험에 대처하는 보다 높은 판단력과 빠른 판단력 이런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반면에 여성은 또 여성 나름대로 보다 모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앞서는 낭만적인 기분이 앞서는 이런 것들을 꼭 어떤 본인 자신의 기질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류가 누적해온 그런 어떤 산물로 우리들이 각자 나눠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은 사실 본인들만의 책임이 아닌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아서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조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아서 이제 그것을 숙지하고 적용하고
이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와 여자는 합리성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지만 남성들은 보다 좀 합리적인 면이 강하죠. 합리적인 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다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본인들 스스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데, 그것을 조금 더 추구하고 중요하게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이런 면이 앞서다 보니까 다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런 면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여기 나온 게 쇼핑에 대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뭐 흔하게 많이 얘기되어지는 거고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쇼핑에 관한 어떤 이것으로 도출되는 남녀의 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심리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그 한마디 말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령 이렇습니다. 남자는 꼭 필요한 1달러짜리 물건을 2달러에 산다. 여자는 필요하지 않은 2달러짜리 물건을 1달러에 산다.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는 1달러짜리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걸 사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의 경우 가서 뭐 흥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비교해 보거나 꼼꼼히 둘러보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누가 2달러에 팔면 그냥 2달러에 삽니다. 필요하니까. 우선 내가 필요하니까 좀 비싸, 2배나 비싼데도 그냥 삽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쇼핑을 할 경우에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이제 그야말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들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쇼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남자들의 경우는 합리성이 앞서서 이 물건을 비싸게 산다는 건 합리적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걸 즉시 구매하는 그 효용성을 따지면 2달러도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의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달러짜리인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2달러짜리를 반액 세일을 해서 팝니다. 1달러에 판다고 해요. 50%나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적으로 그 50%라는 것에서 무조건 합리적으로 생각할 겨를 없이 이득을 본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50% 아니라 90%를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곧 손해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0%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할인한다, 90% 할인한다, 무언가를 깎아준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호감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런 호감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는 덜컥 삽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할인폭이 크니까 거기에 이제 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녀의 경우에 쇼핑을 갈 때 많이 싸우고 쇼핑을 다녀와서도 항상 남자들의 경우 요즘은 이제 그 큰 대형 슈퍼마켓 같은 데 보면 부부가 나와서 쇼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같이. 그런 경우에 남자들은 카트를 밀고 가면서 대부분의 경우 그것도 왜 사? 그거 있잖아. 지난번에 샀잖아. 그거 뭐하러 사? 필요도 없잖아. 이런 소리 참 많이 합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항상 이거 꼭 필요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싸게 준다잖아. 이거 지금 지난번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비쌌는데 지금 이거 50%나 할인한다잖아. 이거 언젠가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투닥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합리성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게 중요한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의 효용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감성적인 측면이 앞서는 거죠. 이런 어떤 차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쇼핑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 흔히 또 다른 어떤 조사에 의하면 여자는 쇼핑하는데 100분가량을 소요하는 거를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남자들의 경우에는 70분, 60분 이렇게 좀 제 생각에 뭐 70분만이라도 사실 그 아주 적은 그 할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쇼핑을 임하는 어떤 시간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같이 갔다가 조금만 시간이 길어지는 듯하면 남성들의 경우는 이제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남성들의 경우에 여성들한테 처음에 호감을 얻으려면 쇼핑을 말없이 따라가 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랑의 감정이 시작되면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여성들의 핸드백 대신 들어주고 여성들이 그 옷을 고르는 뒤에서 말없이 몇 벌의 옷을 갈아입던 말없이 지켜보는 거. 이거 그 처음 사랑에 빠진 남자거나 아니면 정말 순한 남자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른 차이를 사랑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다른 차이를 무조건 감수하고 저절로 감수하게 되는 이런 것이 사랑의 어떤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거를 계속 감수만 할 경우에 그 감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감수가 한계가 이뤘을 때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싸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가가 중요한데 보통의 경우는 여성들의 경우는 예전에는 핸드백 들고 아무 소리 없이 끝까지 따라와 주더니 왜 이제 와서 다른 소리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본인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싫고 힘든 일인데 여태까지 잘 견뎌와 준 거죠. 그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달라지고 내가 혼자 쇼핑 간다라든지 나 혼자서 어떤 뭔가 쇼핑의 즐거움을 찾는다라든지 친구들하고 한다라든지 방향을 약간 바꿔보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남성과 여성은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물건 하나 사는 습관까지도 다르다는 거죠. 이 쇼핑에 대해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그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남성들의 경우는 가기 전부터 뭐가 필요해서 갑니다. 나는 오늘 면도기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면도기를 사야 되니까 백화점을 간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혹은 슈퍼마켓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을 가면 내가 필요한 것은 면도기 때문에 면도기에 바로 직진해서 갑니다. 면도기 있는 매장으로 가장 최단 거리를 찾아서 직선 거리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것은 원시 시대 때 우리가 어떤 먹이를 구할 때 남성들의 경우 사냥을 할 때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획득할 때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장된 상태에서 빨리 그것을 획득. 왜냐하면 그 어떤 동물이라는 건 움직일 수도 있고 열매라는 건 그 시기를 지나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빨리 단기간에 획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에서도 항상 적용이 되는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뭔가 획득하고 얻고 빨리 진전시키고 이러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달을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도기를 사게 되겠으면 면도기 매장으로 직진해서 그야말로 저돌적으로 이제 직진해 갑니다.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는 백화점에 가기 전부터도 뭐가 꼭 필요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뭔가 구경을 하기 위해서 뭔가 혹시 필요한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갑니다. 가서도 원형으로 돕니다. 거기 매장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필요해서 혹은 내가 필요해서 뭔가를 사러 갔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뭔가가 있는 것을 다 살펴봅니다. 전체를 다 살펴본 다음에 내가 전혀 필요치도 않았고 예기치도 않은 게 있었어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폭이 크면 삽니다. 집안에서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는 어떤 식으로 바깥을 자기 시야 범주에서 벗어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 아이도 가서 보살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화의 산물로 계속 남아서 뭔가 전체적으로 보고 넓게 보고 이런 것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녀 차이가 어느 부분에서나 다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여자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언어의 차이입니다. 사용하는 그 어떤 기본적으로 우선 사용량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성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그 다음에 남성이 보통 사용할 수 있는 저장된 언어가 6,000개라고 합니다. 이 6,000개를 전부 다 이제 매일 하루에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 내장되어 있는 언어의 어떤 그 용량이 6,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여성은 이게 몇 배쯤 되나요? 한 3배쯤 되지 않나요? 여성은 2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많이 쌓이고 한쪽은 적게 쌓였죠. 풀어내야 될 얘기들이 많은 거고 한쪽은 풀어내야 될 언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 경우가 연애할 때는 처음에는 연애할 때는 사랑이 시작됐을 때는 무엇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자가 핸드백을 들고
쇼핑이 몇 시간이 되든 계속 따라다녀주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성을 즐겁게 해서 그 전날 뭐 여성이 좋아할 만한 유머까지도 미리 다 그 수첩에다 적어 놓고 준비해서 들려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제가 보는 그 대학가 게시판에도 보면 둘이 만나면 할 얘기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가 너무 말이 없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지간에 말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많은 유머와 이런 것들이 떠도는 얘기들이 있는데, 남성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가 여성들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성들이 언어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언어를 충분히 다 표현하고 풀어내려면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남자친구와 혹은 남편과 그 모든 나의 저장된 언어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분란이 일게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현대화 돼가면서 어떤 남성들이 직장에서 시달리는 그 강도가 더 세지고 높아지면서 경쟁률이 더 치열해지면서 남성들의 경우는 이 언어를 사무실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어떤 그 일하는데, 혹은 사무실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뭐 회식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남성들의 경우는 이 6,000개의 언어를 써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뭐 조금 더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또래 친구들과 얘기를 또 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해서 여성들의 경우는 이 언어를 여자친구를 특별히 만나서 소비하거나 뭔가 어디에 소비하지 않으면 남자친구를 만나고 남자친구와의 연애가 전부인 일상에서는 남자친구와 이 언어를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경우는 이 언어가 훨씬 짧기 때문에 이미 다 소비해버리고 와서 더 이상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그 전업주부인 여성이 왜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나의 말에 대답을 해주지 않느냐, 나와 말을 하지 않느냐, 대화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꺼낼 것이 없는 어떤 것에 계속 왜 꺼내지 않냐고 재촉하는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죠. 갖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걸 계속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남성들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성들이 사무실에서의 언어라든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무실에서의 어떤 일의 강도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쓸 언어를 그야말로 남겨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일터의 분위기와 그 남성들의 어떤 생각, 언어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그 어떤 사랑의 문제도 단지 그 개인과 나와의 어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더 나아가서 뭐 언어의 문제,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문제, 사회 전체의 경쟁력의 문제, 뭐 어떤 직업 일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연루되는 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나마 그 6,000개, 2만 개 이렇게 차이나게 가진 언어를 그나마 사용하는 용도가 다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은 사무실에서 많이 소비를 하고, 여성의 경우는 이제 뭐 일에 관한 것도 물론 소비하죠. 요즘은 현대 여성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일에서도 많이 소비하지만, 그보다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뭐 수다, 잡담 이런 데 더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성들의 경우는 여성들이 쓸데없는 일로 수다를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여성들의 경우는 남자들하고는 얘기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언어 양에서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성들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 남성들의 언어와 여성들의 언어가 용도가 다릅니다. 남성들의 언어는 목표 지향적이고 여성들의 언어는 과정 지향적입니다. 이 얘기는 남성들의 언어는 아까 그 쇼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기질에서 어떤 유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대화를 할 때 거기에 어떤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해결이 필요할 때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든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사무실에서 뭔가 일을 얘기를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게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의해서 여성들은 얘기하는 것 자체를 즐깁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상대방이 호응해주고 혹은 내 다른 의견을 말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차이에 대해서 이제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가령 이제 어떤 집의 거실에서 집에 있던 여성이, 아내가 퇴근하고 온 남편한테 뭔가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있잖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남성들은 그 순간에 보일러공 모자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보일러공처럼 뭔가 내가 지금 고장난 것을 빨리 해결해 주거나 막힌 곳을 뚫어주거나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요청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일러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얼른 내가 지금부터는 뭔가 해결해 줘야 될 얘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웃집 그 아줌마가 어땠는지,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들어줄 대화 상대가 필요한 겁니다. 얘기를 들어줄. 그 얘기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자신의 2만 개나 되는 언어를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면서 어딘가 쏟아내지 못하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상대가 생겼으니까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상대로 쏟아낼 수는 없었을 거고, 뭐 이웃 여자들하고 만나는 것도 뭐 어느 만큼 한계가 있었을 거고, 뭐 이렇다면 이제 남편을 붙들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이미 보일러공 모자를 썼습니다. 뭔가 해결해 줘야 될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의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뭔가 오늘 낮에 그럼 무슨 일이 있어서 이웃과의 문제인가 하고 있는데 얘기가 어느덧 넘어가서 갑자기 텔레비전 드라마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얘기가 다시 넘어가서 아이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러다 보면 이제 지치는 거죠. 도대체 문제가 뭔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은 문제를 빨리 찾아서 해결하고 대화를 끝맺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대화가 종잡을 수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얘기가 끝이 없으니까 남자가 이제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는 건지 결론만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이제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그럼 여자 쪽에서는 지금 2만 개의 언어를, 내재되어 있는 언어를 쏟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이 언어 자체가,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고, 그러면 그 얘기에 그냥 호응만 해주면 되는데, 그랬구나,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뭔가 윽박지르면서 얘기를 짤막하고 논지만 얘기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마치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의 태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화로 서로 이제 말꼬리를 잡고 이제 다투게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언어에서의 남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굴 문화와 어울림 문화, 이거 역시 그 남녀 문제에 있어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화성남자, 거기에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책은 한번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 책도 이제 조금 낡아져 간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에게는 좀 적용시키기에 낡은 부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그 차이를 이해하고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이 동굴 문화와 어울림 문화 역시 이 앞의 차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남자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은 혼자 해야 됩니다. 사냥을 나갔을 때 주위에서 물론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맹수와 혼자 맞닥뜨렸을 때 혼자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재빨리 자신이 그 상황을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남자들의 경우는 혼자서 동굴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실제 동굴이 아니겠죠.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나 자기만의 침묵 혹은 자기만의 시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어울리는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친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친구한테 뭔가 한마디 들어야 되고 아니면 주위 사람한테 알려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이런 문화인 겁니다. 원시시대 때 둘러앉아서 다 같이 남편들이 사냥 나가고 없는 그곳을 여자들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뭐 이웃집 오가고 이런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어울리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남녀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연애를 할 경우에는 남자는 무슨 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한테 문제가 생긴다든지 직장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몰두해서 생각을 하고 해결할 시간을 가져서 여자친구한테 갑자기 매일 하던 문자를 빼먹는다라든지 매일 하던 전화를 안 한다라든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건너뜁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경우는 이제 이쯤에서 뭐가 문제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나하고 의논해라. 동굴에서 나와라. 이러고 이제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이러면 남자들의 경우는 이것도 일종의 공격으로 간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맹수와의 대적 순간인데 그것을 뒤에서 여자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불러낸다라는 거죠. 뒤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 자신은 맹수의 공격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목숨까지도 잃을지 모른다라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함은 여성들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가장 사랑하는 나를 두고 나와 의논을 하면 될 것을 왜 혼자서 그렇게 끙끙 앓고 왜 갑자기 나를 심지어 멀리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남자를 동굴에 잠시 머물게 두라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시간을 주고 그것을 머물게 하고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여성들만 일방적으로 그런 태도로 사랑을 진행시켜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남성들의 경우 이런 동굴 문화의 특징을 알고 그러나 여성들은 이런 동굴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 그것을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여성들의 경우는 말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가진 언어 개수가 6,000개밖에 안 되더라도 이럴 때는 그 언어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의 있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힘드니까 잠시 나한테 이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혹시 조금 문자라든지 전화가 소홀해지더라도 절대 사랑이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줘라. 이렇게 충분히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의를 가지고 이런 동굴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동굴 문화와 어울림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제 서로 그 어떤 노력의 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빨리 나 동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걸 힘들게 해? 그럼 그냥 헤어지고 말지 뭐. 내가 나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대화를 거부해? 그럼 나를 이제 안 좋아하나 보지. 그만두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헤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차이를 늘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에 있어서의 어떤 남녀 심리 차이는 이게 앞에서 나온 얘기가 사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남성은 뭔가 수렵, 사냥, 그 어떤 원시적인 자신이 중요한 먹을 것, 생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책임진다라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 뭐 종족 본능, 보존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강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이 동시에 전해 내려왔다고 할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여성들의 경우는 이제 어떤 사냥이나 수렵이 아닌 정착된 곳에서의 아이들 돌봄, 양육 이렇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클 때까지 일정 수준 동안 자신이 꼭 그 아이 옆에 있어야 된다라는 또 그런 어떤 모성적인 본능, 보살핌의 본능. 적어도 아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장소를 지킬 수 있고 그 상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에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음식과 뭔가를 갖다 주는 장기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이런 차이가 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차이는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차이들이 이제 바로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없어지는데 아직도 남성적이고 여성적인 그 오래된 진화의 산물인 관습이 남아있고 그 생각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이래서 다소의 그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든지 연애를 대하는 남과의 차이에서 이 큰 차이 중에 하나를 이제 유명한 책이죠. 곽금주 심리학자가 이 20대 심리학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령 친구 모임이 있고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아주 중요한 친구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친구 모임이 있는데 하필 그 날짜 그 시간에 데이트 약속도 겹쳤다. 이럴 경우에 남자와 여자가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성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데이트를 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보통 여성들한테는 남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들한테 소홀해지고 여자친구들 모임에 한동안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들 흔히 얘기를 하죠. 데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여성들의 경우. 그런데 남성들의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친구 모임에 여자친구를 데려가는 것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데이트 시간이 겹치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 감정적인 면을 앞세워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을 따르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놓고 두 가지를 다 합한 어떤 해결책을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결책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여자친구가 싫어할 수도 있죠. 여자친구는 뭔가 둘만의 이렇게 오붓하고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남자친구가 그 떠들썩하고 재미없고 뭐 이런 그 친구들 모임에 데려가서 친구들하고만 재밌게 놀고 자신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재미없고 따분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내기도 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결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차이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곽금주 심리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랑을 보통 시작할 때 많은 경우 남성들은 그럼 됐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일단 사랑이 시작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서 데이트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연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안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결된 문제인 겁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해야 돼. 다음에는 이제 내 취업 문제라든지 내 어떤 가정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문제로 나는 이제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됐으니까.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는 그럼 이제라고 합니다. 뭔가 그 남성들로부터 어떤 데이트 신청을 받고 거기서 자기가 어떤 한 남성을 선택을 하고 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트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사랑을 하고 이제부터 뭔가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기쁜 데이트를 시작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부터 운동화끈 단단히 메고 달릴 채비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연애와 사랑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출발선에서 남자는 그럼 이제 됐다라고 이미 이제 다른 방향을 뛸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여성들의 경우 흔히 많이 하는 얘기가 분명히 그쪽에서 좋아서 시작한 사랑이었는데 어느덧 보다 보니까 내가 마치 더 사랑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랑에 집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래서 흔히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반복을 대하는데도 남녀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에 대해서 역시 남녀에 대해서도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뭐 첫사랑을 못 잊고 여자들은 마지막 사랑에 더 중요시하고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반반입니다. 첫사랑이 그런 거는 뭐 초두 효과라 그래서 처음 느낌이 강하면 그 다음 느낌은 조금 약해진다는 거. 처음 본 곳에 대한 어떤 좋은 풍경도 처음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그 다음에 가서 또 다시 보면 약간 실망스럽고, 영화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첫사랑이 그런 것은 초두 효과에 대한 차이가 다를 뿐이다. 개인마다 그렇지 여성의 경우도 첫사랑 못 잊는 경우 많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나 또 남성들의 심리상으로는 처음에 어떤 느꼈던 강렬함에 대한 집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첫사랑에 대해서도 더 여성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집착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속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제가 생각해낸 어떤 그 남자와 여자의 경험적인 심리학에 의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남자들의 경우는 일사부재리의 그 심리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령 일사부재리라는 건 한 번 다뤘던 어떤 법적인 판결이라든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이죠. 물론 재심, 3심 뭐 이런 그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일사부재리라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번 뭔가 남성들의 경우는 사랑에 대해서도 한 번 크게 혼이 나거나 한 번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같은 형식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형식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심리적으로 이 형식은 이미 해결되고 안 것이죠. 이제는 이 형식과는 조금 다른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이 크게 사랑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던 아니면 본인이 크게 굉장히 그 사랑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얻는 그 다음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을 쉽게 여긴다는 뜻은 아닌데 그 다음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의 경우는 삼고초려라고 할까요?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많이 생각하다가 사랑에 응하는데 그럴수록 그 사랑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도 또 다른 이 사랑과 이별하고 또 다른 사랑을 만날 때도 똑같은 삼고초려 4번, 3번 다시 고려하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이 또 더 강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3번, 4번의 고려가 강해진다라는 게 남녀의 어떤 특성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특성 차이 때문에 이제 남자, 여자와의 어떤 그 사랑이 역시 위협을 받기도 한다고 앞의 시간에도 얘기 드렸는데요. 요즘은 특히 이런 차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생각하고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안 하려고 하고 저희가 이 일에 있어서 흔히 사회적으로 3D 업종을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채우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나 연애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참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점점 더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하게 되고 피하면서 빨리 관계를 정리하고 빨리 다른 관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그 어떤 애정의 태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혹은 바람직한 태도인가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많이 또 읽으셨을 그 심리학자 이철우 심리학자의 심리학의 연애를 말하다에 보면은 쾌락이라는 거는 어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정해진 범위 안에서 계속 도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랑을 접고 다른 사랑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더 낫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랑 안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참고 해결하고 서로 극복해보고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극복해보고 이런 것이 10번의 사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사랑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더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심리학자 중에서 우리가 이별하는 18가지 진짜 이유라는 이제 책을 낸 심리학 이 경우는 심리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연애에 있어서 어떤 것들 때문에 이제 이별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푼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어떤 그 남녀 사랑에 있어서 남녀 차이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이별하게 되고 이랬을 때 이제 보통 그 차이를 마음에서 씻어내지 못하고 그 사랑에 대한 상처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복수의 마음을 꿈꾼다든지 단어가 좀 강하긴 하지만 복수라는 느낌이 뭐 꼭
그 어떤 거칠고 굉장히 잔인한 의미의 복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제 그것을 떨쳐내지 못해서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도 있죠. 그런 복수의 심리에 대해서 한 심리학자는 또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일 헤어졌을 때의 제일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읽을 수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사랑에 관한 남녀 차이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남녀 차이에 관한 얘기는 얘기할 것도 많고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중점을 둬야 될 부분과 그렇지 않아야 될 부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도 전에 벌써 시간이 다 된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앞으로 그래도 사랑에 관한 얘기라든지 남녀 차이에 관한 얘기는 또 뒤에 이제 계속 앞으로 2강이 더 사랑과 결혼편에 계속 이어질 테니까 그때 가서 또 충분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남자, 여자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랑과 결혼, 3번째 시간 아기사지 지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